반갑습니다. 투자자산 운용사 오늘은 37강 7장 파생상품 투자 운용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생상품은 주로 앞전에 보면 우리가 선물, 그 다음 우리가 앞에 뭐요? 옵션, 그 다음 스왑, 즉 교체 전략, 이런 전략들을 보통 우리가 파생상품이라 합니다. 그런데 선물하고 옵션은 비슷한 말인데,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이 선물의 옵션은 뭐야? 미래 일정 시점에 뭐야? 자, 주어진 금액으로 말 그대로 매수 또는 매도 할 수 있는 요 권리가 뭐요? 권리가 부여된 이런 거래를 우리가 보통 선물 거래, 옵션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6개월 뒤 뭐 이런 때 그죠? 이런 시점에 정해진 요 금액으로 뭐요? 매수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그런 거래를 우리가 선물 거래, 옵션 거래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주로 매수는 주로 뭐 했습니까? 앞에 뭐요? 자, 콜이라고 콜로 들어가고, 그 다음 매도는 뭐야? 풋. 많이 본 거죠? 풋이라고 들어가죠. 옵션 같으면은 콜 옵션, 풋 옵션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차이는 옵션은 뭐요? 요 계약을 이행을 해야 돼요. 계약 시점이 있고 계약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미래진 시점에 뭐요? 이걸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옵션은 자, 미래 시점에 자, 현재 계약을 하고, 현재 이게 뭐예요? 현물 그래 하고 미래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옵션은 현재 계약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계약을 하고 미래 이행은 자기에게 유리하면 뭐 한다고요? 이행을 하면 되는 거고, 불리하면 뭡니까? 자기가 요 옵션으로 지불한 최초의 우리가 계약 요 가치만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하면 선택하는 거고, 자기가 불리하면 뭡니까? 이걸 포기하는 겁니다. 옵션 가치만 포기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옵션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차이 납니다. 뭐 스왑은 옆에 교체 전략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먼저 1번 한번 선도 계약과 선물 계약이 있습니다. 이 선도 계약하고 선물 계약은 좀 유사한 말인데, 이 선도 계약 이거는 주로 앞에 말도 1대1로 계약합니다. 1대1로. 미래에 뭡니까? 일정 시점에 주어진 금액으로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는 맞습니다. 근데 이 선도는 보통 개인 간에 1대1로 계약이 되면서 주로 보통 이거는요, 이 장내 시장이 아니고 주로 장외 시장입니다. 장외 시장이 주어지는데, 이 선물은 뭔다고요? 보통 거래소 시장에서 보통 다수 간의 거래입니다. 다수 간의 거래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1항에, 이건 좀 참고 보세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선도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쌍방이 이루어집니다. 쌍방. 합의에 의한다 말 자체가 쌍방입니다. 쌍방. 저 1대1. 매도자와 매수자 1대1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장외 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선도 계약에서는 가격과 거래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그냥 말 그대로 장외 시장이기 때문에 특정 장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특히 결제 보증에서 당사자의 신용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선물 계약은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가 중시되면서 신용도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는 선도 계약입니다. 선물 계약은 거래소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뭡니까? 결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자, 당사자의 신용도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선물 계약이 아니라 선도 계약이 해야 됩니다. 선물 계약은 대부분 만기 전에 주로 반대 매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 자, 2번. 선물 거래 시 증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금. 자, 이 증거금은 미리 만다고요? 거래 이행을 이 선물 거래에서, 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이루어지는 이게 선물 거래에서 이 말 그대로 보증금은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거래소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 금액의 15% 정도라다 미리 예치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치해 두는 계약 이행 보증입니다. 그럼 1항을 하자 없죠. 증거금은 선물 거래 시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거래소에 애탁하는 계약 이행 보증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의 실행을 위한 약속의 일환으로 거래를 하겠다는 거래 실행을 위한 약속의 일환으로 뭡니까? 거래소에 애탁하는 계약 이행 보증금입니다. 자, 다음 국내에서는 최초 선물 계약 시점에 보통 개시 증거금, 최종 개시할 때 보통 약정 금액 약 15% 정도 수준으로 거래소에 납부해야 됩니다. 자, 바로 이게 되죠. 자, 다음 유지 증거금은 선물 계약 체결 후 계약에서 유지되어 있어야 되는 자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개시 증거금의, 개시 증거금이 뭐요? 초기 증거금. 개시 증거금의 보통 일정 수준을 해야 됩니다. 개시 증거금. 금의 보통 일정 수준이 쭉 뭡니까? 유지되는 겁니다. 유지. 그래서 이거는 유지 증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시 증거금 앞에 약정 금액의 약 15% 정도. 이 개시 금액의 일정 수준을 또 유지를 해야 합니다. 유지하는 이게 유지 증거금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선물 가치의 하락에 따른 증거금이 유지 증거금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선물 가치 하락에 따라가지고 이 증거금이 유지 뭡니까? 이 증거금 일정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다음에 이제 뭐야? 유지 증거금을 얼마요? 개시 증거금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또 불입해야 됩니다. 개시 증거금 수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증거금의 유지 증거금 수준이 아니라 개시 증거금 수준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개시 증거금 수준까지. 자, 개시 증거금 제가 초기 증거금을 했습니다. 답은 상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봐두시고. 3항. 선물 시장에서 백워데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입니다. 자, 이거는 봐두시죠. 자, 3번 이건 중요합니다. 3번 중요한 거죠. 우리 보통 보면은 이 뒤에 가면 콘덴고라는 게 있고, 콘덴고. 그죠? 자, 콘덴고가 있고, 여러분 콘덴고가 있고, 또 하게 보면은 자, 콘텐고가 있고, 콘텐고 하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백워데이션이 있습니다. 백워데이션이 있습니다. 백워데이션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백워데이션이 있습니다. 백워데이션. 한 장 넘기시면, 우리 3번에 해설 보면 있죠. 뒤에 밑에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정상시장입니다. 정상시장이고, 이건 거꾸로 하는데 보통 역조시장이랍니다. 역조시장이다. 역조시장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에 이 창으로 그냥 우리가 이 현물이 있고, 현물 가격이 있고, 선물 가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물 가격이 있고, 현재 현물 가격이 있고, 그 다음 선물 가격이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는 선물 가격이 더 높다 보는 겁니다. 높을 거라 예상되는 경우에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통 이는 우리가 건어물, 권월물, 다른 건어물 자체하고 우리가 원물을 보는 겁니다. 볼 때 이게 더 큰 겁니다. 이거는 콘덴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고, 그 다음에 백워데이션은 거꾸로 오히려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더 높다고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선물 가격보다 더 높다고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는 오히려 건어물 가치가 오히려 원어물 가치보다 더 거꾸로 월물보다 더 가치가 강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때 요 경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자, 이 콘덴거를 보면, 자, 지금 현재 현물 자체가 지금 현재 이거 볼 때 가격을 볼 때 100을 볼다 합시다. 그럼 선물 가치를 볼 때, 선물 가격 자체를 볼 때 이거는 지금 현재 선물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선물이, 자, 지금 현재 100, 자, 지금 현재 120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지금 현재 이거는 밑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그러면은 100에서 지금 현재 밑으로 뜬다고 보는 겁니다. 얼마로요? 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80 뜬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다시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선물 가격은 결국 현물과 같도록 같도록 조정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 가격은 결국 뭔다고요? 현물 가격과 같도록 결국 장기적으로 조정돼 간다 이 말입니다. 논리가 조정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해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거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이게 만약 12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한번 뒤에 빠르겠네요. 자, 100으로 같도록 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물 자체는 이거는 제가 하면 같도록 조정돼 간다 말입니다. 조정됩니다. 뭐가 조정된다고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과 같도록 조정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콘덴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물 가격이 더 높게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낮아져가지고 이 같도록 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역조 해상은 우리 거꾸로 현물 가격이 더 높죠. 그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여기 만약 이걸요. 지금 현재 이거는 80 보는 겁니다.
80에서 이거는 위로 올라간다 보는 거죠. 뭐래요? 100으로 올라간다 보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왜? 이 빼고 대신 일단 선물 가격이 더 지금 이제 낮죠. 낮으니까 이게 올라가가지고 뭡니까? 가톡 조인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조인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콘덴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뭘 한다면요. 지금 이걸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걸 매도해야 되겠죠.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선물 자체를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하면 뭡니까? 자기는요. 자, 120원에 팔 수 있는 겁니다. 팔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 한다고? 100원이 되더라도 20만큼 차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콘덴거에서는. 근데 백구 대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게 위로 올라가죠. 그럼 자기는 지금 현재 뭐 한다고 이걸요. 80에 사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100에 지금 현재 나중에 뒤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80으로 지금 현재 이거는 매수해야 되죠. 매수. 그래서 이 콘덴 같은 경우는 선물을 매도해야 되고 뭐요? 백구 대신 자체는 뭡니까? 이 백구 대신 같은 경우는 선물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차익 거래는 한 개를 상대적으로 뭡니까? 적게 평가된 것을 저평가된 것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것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차익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는 백구 대신이 있기 때문에 백구 대신 같은 경우는 요 케이스죠. 자, 백구 대신은 지금 현재 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백구 대신은 지금 현재 선물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요?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자, 지금 현재 백구 대신 이쪽이죠. 이쪽이니까 지금 현재 뭐요?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지금 현재 뭐요?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 매도, 선물 매수 되겠네요. 자, 이거 되게 만약에 지금 현재 백구 대신이 아니고 콘덴거 상대라면은 뭐한다고요?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해야 됩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이거는 그 1항은 뭐입니까? 1항 이거는 콘덴거입니다. 1항은 콘덴거라면 1항이 되고 백구 대신이기 때문에 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차익 거래는 별게 아니고 말도 고평가된 것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것은 뭘 하고요? 말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요? 저평가된 것은 반대로 매수를 해가지고 요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차익 노리는 이게 바로 말도 차익 거래입니다. 자, 한번 4방은 봐주시고 3번은 자,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가 코스피 200의 선물 이론 가격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했습니다. 자, 4번. 자, 이거는 한 번쯤도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 4번도 사실 이거는 계산 문제보다 우리 중요한 이거는 밑에 나와 있는 그 해설에 그 밑에 있는 뭡니까? 주가 지수 선물의 이론 가격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가 지수 우리가 선물 이론 가격 선물의 이 이론 가격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는 선물 이론 가격은 주가 선물 이론 가격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름 좀 안 넣죠. 이론 가격은 요 보면은 우리가 현재 현물 가격이다. 현재 현물 가격에다가 곱하기 자, 한 개 더 먹는 자, 1 플러스 자, 시장 이자율 마이너스 배당 수익률 자, 이따가 다시 곱하기 잔존 일수 분호 우리가 연 365 요일 요걸 한 거 말입니다. 요게 우리가 주가지수 선물 이론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혹시 주가지수 선물 이론 가격이 올라가려면 뭐예요? 당연하게 현재 현물 가격이 높을수록 그 다음 상대적으로 시장 이자율은 높을수록 그 다음 배당 수익률은 낮을수록 그 다음 잔존 일수는 길수록 이게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봐주시려면 이론적인 면을 봐주세요. 그래서 시험에 주가지수 선물 이론 가격이 상승하려면 현재 현물 가격이 높을수록 왜 그렇습니까? 이 결국 선물 이론 가격은 현재 현물 가격과 같도록 나중에 조정됩니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현물 가격이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선물 이론 가격도 올라간다 보는 겁니다. 왜?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은 높을수록 그 다음 배당 수익률은 낮을수록 잔존 일수는 길수록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개 주의할 점은 여기 나와 있는 배당 수익률 이것만큼은 뭐예요? 이거는 낮을수록입니다. 이거 좀 잡아두세요.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 이론 가격이 올라갈 때 딱 하나가 났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낮을수록 나머지는 다 같이 정비됩니다. 높을수록 많을수록 그죠? 이 말입니다. 잔존 길수록. 자, 이거 좀 받으시고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한번 우리가 그 밑에 쌍가루 2번이 있습니다. 해설에
보니까 조금 한 게 좀 미안하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이론 가격 물어봤습니다. 현물 주가지수가 요 현물 가격 이게 주가지수가 높을수록 현재 이게 현물 주가가 높을수록 이론 가격은 올라간다. 왜? 요거는 결국 같아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이론 가격은 현재 요 해물 가격과 나중에 만다고요 같도록 적용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시장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두 번째 그 다음 배당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는데 조금 수정해 주시죠. 사망에 배당 수익률이 상승할수록 이 자체를 조금 고쳐주죠. 하락으로 상승을 좀 고쳐주죠. 뭐래요? 하락으로 좀 수정합시다. 하락할수록.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낮을수록 하락할수록 선물 이론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수정. 자, 다음 잔존 만기는 길수록 이게 더 길수록 올라간다. 이걸 정리하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번 봐보면 4번을 보시면 코스피 200의 선물의 이론 가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여기다가 우리 한번 대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코스피 주가 지수가 180이죠. 자, 180이 되고 180에다가 곱하기 자, 지금 보니까 자, 1 플러스 시장 이자율이 얼마죠? 시장 이자율은 5% 마이너스 배당 수익률이 3%를 해주고 여기다 다시 곱하기 자, 보니까 지금 이제 잔존 일수가 지금 만기가 6개월이죠. 그냥 우리는 6을 하면 되겠네요. 자, 굳이 우리가 360일도 하는 거냐? 이런 하면 되겠네. 6개월이 남았고 잔존 일수가 1년에 12개월. 이러면 되겠네. 그죠? 이래 풀면 되겠습니다. 이래 풀면 간단하게 보면 이게 얼마죠? 풀면 먼저 풀주면은 이게 2%고 2%죠? 2%에 뭡니까? 자, 반이니까 1이네요. 자, 1 됩니다. 1 더하기 1 하면 2죠. 그러면 말 그대로 쭉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풀내면 답은 뭐가 된다고요? 자, 181.8 정도 오겠습니다. 답은 3망이 되겠죠. 자, 다음. 자, 이런 한번 참고 보시되 특히 잘 봐야 될 것은 요 5번을 잘 봐주시라 이 말입니다. 5번에는 별 붙여놓고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론이 더 중요합니다. 계산보다는. 그래서 선물 이론 가격의 결정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 해놨습니다. 현물 주가 지수가 현물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 선물 이론 가격은 결국 장기적으로 현물 가격과 같도록 조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물 이론 가격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자, 이자율은 상승할수록. 그 다음 잔존 만기 일수가 길수록 해도 좋죠. 길수록이 혹시 맞죠? 길수록 또는 상승할수록. 그죠? 길수록. 자, 길수록 좋겠네요. 상관없고 배당 수익률은 상승이 아니라 배당 수익률은 하락할수록. 그 답은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지 말고 배당 수익률만 반대로 간다는 것 봐두셔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배당을 많이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그 기업의 내부에 내재된 이익이 적어집니다. 기업의 내부에 이익이 적어지니까 그대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답은 상이 되죠. 자, 이거 5번 한번 별 붙여 놓으시고 다음 6번 다음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파생 상품에 대한 자, 선물 거래 전략은 물어봤습니다. 자, 현물 보유 포지션에 대한 가격 변동 위험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자, 그 다음에 선물한 시장에서 해물 포지션과 반대 포지션을 취한다 해놨습니다. 자,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거래의 본인의 목적을 했는다. 이게 제일 큰 게 바로 해지 거래입니다. 해지. 그러니까 이 해지 거래 밑에 이게 해물 보유 포지션에 대한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현물 포지션과 반대 포지션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한번 봐보죠. 이 말이 자, 해지 거래부터 한번 보세요. 해지 거래. 그래도 한번 보세요. 해지 거래. 자, 지금 현재 이 매도해지에 보면은 자, 기초 가격 하락 위입니다. 미래에 기초 가격 하락이 따를 때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때 회피 목적은 자, 그래서 있는 매도해지부터 보시다 밑에 매도해지. 자, 지금 기초 가격 자체가 현물의 기초 가격이 지금 현재 자, 지금 현재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될 거라고 지금 현재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물 기초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하게 자, 선물 그래도 선물 가격 선물 이런 가격도
하락하겠죠. 왜 하락합니까? 요거와 이는 선물 이용 가격은 결국 현물 가격과 같도록 조정되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요 현물 자체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현물을 지금 현재 100을 보유한다 합시다. 자, 10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게 하락한다면 손해보겠죠. 이게 내려갈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내려간다 생각한다면. 선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것도 각기 조정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00이라면 이게 내려간다 보는 거죠. 예를 들어 80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결국, 자, 지금 현재 요것만큼 미리 뭡니까? 미리 100으로 미리 매도를 해버리면 됩니까? 매도. 선물을 미리 매도해버리면. 매도라면 자기는 뭐야? 자, 선물 가격이 80이 되더라도 자기는 뭡니까? 100을 팔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20만큼 뭐 된다고요? 차익이 생깁니다. 이걸 하는 게 바로 뭐다? 해치, 바로 뭡니까? 이 거래에 매도 해치라는 겁니다. 반대는 매수 해치겠죠? 자,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미래의 요 금액으로 항상 뭐예요? 100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경우는 뭐요? 선물을 매도를 해놓으면 당연하게 자기는 내려가더라도 80이 아니라 100을 팔면 20만큼 이익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매도 해치다. 반대는 매수 해치. 자, 이래 보는 겁니다. 투기적 거래 나왔습니다. 투기적 거래는 말 그대로 현물 보유와는 무관하게 그냥 선물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이만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적 거래는 이런 뭘 노린다고요?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겁니다. 시세 차익.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선물 가격이 뭐 한다고요? 상승 예상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 한다고요? 선물을 뭐 한다고요? 매수하는 겁니까? 매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에서 얼마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20으로 올라갈 거 예상됩니다. 그럼 자기는 지금 현재 120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요 100의 매수를 미리 선물로 미리 매수를 해놓으면 나중에 120 됐다고 자기는 1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기 때문에 인정 시점에 미래 인생 100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20만큼 이익이 생깁니다. 이게 말해도 투기적 거래입니다. 그래서 선물 이론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되면은 이는 매수를 해놓고 거꾸로 선물 가격 자체가 만약에 앞에 100에서 80으로 하락될 게 예상되면은 뭐라 되겠습니까? 자기는 100원으로 팔아물 수 있는 선물 계약을 해야겠죠. 이때는 선물을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한다. 이게 우리가 차익 거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하락할 거 예상되면은 선물 자체를 매도하는 전략을 펼치고 선물 가격이 올라갈 생각한다면은 선물을 매수해 주는 거죠. 미리 계약해 놓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자기는 100원에 사면은 20만큼 이익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차익 거래가 있습니다. 앞에 차익 거래가 앞에 우리 쓰면 요 내용이죠.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의 일시 가격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고평가된 쪽은 매도를 하고 저평가 쪽은 매수하는 겁니다. 차익 거래. 앞에 설명했죠. 차익 거래. 차익 거래. 이게 대표님이 앞에 설명했던 콘텐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설명했던 어떤 건요. 자, 백오데이션이죠. 백오데이션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설명한 거고 우리 앞에 설명했고요. 자, 그래서 이건 사실 무위험 차익 거래입니다. 차익 거래는 무위험 차익 거래를 이용한다. 이미 설명한 거고요. 고평가 쪽은 매수, 저평가는 매도하는 거죠. 고평가된 것은 말 그대로 뭘 하고요? 자,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평가된 쪽은 매수하는 요 전략. 여기 우리가 차익 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선물시장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두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저평가된 쪽을 선물을 그대로, 저평가된 것은 그대로 뭡니까? 매수를 하고, 고평가된 것은, 거꾸로 뭡니까? 고평가된 것은 그대로 뭐 한다고요? 자, 매도하는 겁니다. 비슷한 거죠. 논리는. 스프레드 차이를 이용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받으시고. 자, 뒤에 보도록 하시고. 그럼 6번 답은 그대로 이거는 해치 거래 되겠고. 자, 7번. 선물을 이용한 차익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한 역투자 전략이며, 자, 차익 거래입니다. 자, 이거는 무위험 차익이다. 아니죠? 이거는 위험 차익이 아니죠. 무위험 차익이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차익 거래는 뭐다? 무위험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차익 거래는. 1번이 틀렸고, 선물 가격이 고평가된 것은 이거는 매수 차익 거래.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매수 차익 거래, 이거는요, 현물한에 맞춘 게 현물한입니다. 현물한. 이 앞에 이거는 현물에 따져보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선물 가격이 고평가된 경우는
현물한을 매수하고 뭔다고요? 선물을 매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평가된 경우에는 오히려 뭐요? 현물한을 뭘 하고요? 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선물 자체를 뭐한다고요? 매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요 매수 차익 거래와 매도 차익 거래는 어디에 맞춘다고요? 이거는 기준이 매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는 이거는 어디에 맞춘다? 이거는 현물한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현물한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지금 이 선물 자체가 지금 고평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선물 보면 이런 뭐야? 선물을 매도해야 되고 선물 매수합니다. 그럼 이때는 상대적으로 자, 말 그대로 이거는 뭐 한다고요? 이거는요. 선물을 매도하기 때문에 현물을 뭐 하겠습니까? 현물을 이거는 매수하겠죠. 이걸 다 같이 뭡니까? 이때는요. 매수 차익 거래를 한단 말입니다. 매수 차익 거래. 이 매수 차익입니다. 이때는 이거 반대로 갑니다. 선물은 고평가 되게도 매도하지만 현물은 뭡니까? 거꾸로 매수 차익 거래를 펼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단 겁니다. 자, 하자고 매수 차익 거래는 원화를 차입해 가지고 뭐 한다고요? 현물한을 매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선물은 매도하겠죠. 그냥 선물은 매도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다 보시고 매도 차익 거래는 이거 따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요? 선물을 매수하면서 차익이니까 현물은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자, 현물한을 매도하고 선물한을 매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요 보니까 해설에 이 박스에 있는 건 한번 봐주시는데 별 붙여 놓으시는데 이건 별로 크게 보지 마시고 논리는 이때 뭐요? 매수 차익 거래다, 매도 차익 거래다 하는 것은 어디 기준이다? 이는 현물한 기준이에요. 현물한 기준 이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별 큰 차이는 없고요. 자, 8번.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지수 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뭐요? 선물 계약의 해지 포지션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뭐요? 계산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자, 지수가 하락하는 거죠. 지수가 하락합니다. 자, 미래 시점에 지수가 하락하는 겁니다. 하락하면은 이거 뭐 됩니까? 지수가 지금 이제 이거 하락하면은 이건 당연하게 선물을 매도해야 되겠죠. 이 말이죠. 자, 차익 거래. 근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당연하게 지금 이제 내가 요걸 뭡니까? 100원에 뭡니까? 나중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해놓으면은 뒤에 80이 되더라도 100원에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선물을 뭐 한다?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 그래서 이는 일단 계약 매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 해지 계약수를 풀어봐라 라고 하면 포지션은 포트폴리오 가치가 얼마죠? 해지 계약수는 포트폴리오 가치가 100억이기 때문에 100억. 100억에다가 자, 곱하기 베타 개수 그대로 해주고 베타 개수가 얼마? 자, 0.8을 해준다. 여기다가 선물 지수가 앞에 얼마예요? 200이죠? 선물 지수가 200이고 이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밑으로. 이게 하락하는 겁니다. 여기다 곱하기 성수. 성수 얼마요? 앞에 50만원. 50만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풀면 뭐 한다고요? 지금 이제 80 놉니다. 80만큼 한다고 지금 이제 매도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앞전에 똑같은 거죠. 답은 사망이 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자, 다음 9번. 자, 지금 보니까 선물 건어물 가격이 100원이고 원우물 가격이 102 상태에서 건어물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건어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두 선물의 가격이 넓어졌답니다. 넓어졌습니다. 이때 투자자가 다시 스프레드가 좁아질 걸로 예상한답니다. 이때 어떤 전략을 취할까 이 말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현재 이 말은 내가 볼 때 이런 말이겠네요. 자, 앞전에 종전에는 지금 현재 이게 자, 뭐야? 자, 건어물. 건어물은 그냥 뭡니까? 현물 보세요, 현물. 자, 이게 지금 현재 앞에 종전에는 1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우물이 이제 뭡니까? 선물. 원우물물이 저 기가 긴 거. 이게 우리가 선물. 기가 긴 거. 듀레이션 긴 거. 이 자체를 지금 보니까 이게 100이었다는 겁니다. 100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건어물이 떨어지면서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뭡니까? 떨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이게 이만큼 차이였는데 차이가 이만큼 있는데 이게 갑자기 떨어집니다. 얼마로요? 자, 예를 들어 90을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얼마 됩니까? 이제는요. 차이가 12가 돼버리죠. 자, 12가 됩니다. 자, 12가 됐습니다.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이제 뭡니까? 요 차이, 요 스프레드가 뭡니까? 다시 좀 좁아질까 보는 겁니다. 그럼 좁아진단 말 자체는 결국 요게 올라간단 말이죠. 이는 올라가서 얼마 된다고요? 이는 한 95가 되고 요걸 또 다시 뭡니까? 좀 내려와 가지고 다시 얼마요? 내려와 가지고 얼마요? 95가 되고 앞전에 얘기했죠.
어차피 선물은 해물가가 같도록 장기 적용됩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당연하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 당연하게 이거는요. 자, 해물은 지금 이제 올라갈 거니까 당연하게 건어물 요 해물 자체는 올라갈 거니까 이거는 매수해야 되겠죠. 매수해야 될 거고. 근데 그게 해야 되고 건어물 뭡니까? 건어물 선물은 가까운 선물을 매수하고 좀 원어물 자체 내려갈 거니까 이거는 뭡니까? 자, 지금 미리 대기에 팔아물 수 있도록 매도해야 되겠죠. 매도. 그러니까 건어물 선물은 상대적으로 매도를 하고 원어물 선물은 매도를 하고 건어물 선물은 뭡니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물로 보고 생각하고 하면 빠르겠습니다. 자, 그럼 건어물은 매수하고 뭐 한다고요? 원어물은 뭐 한다? 매도한 전략 취한다. 그 답은 1항이 되겠네요. 이건 간단한 논리적 문제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뭘 보면 된다? 결국 나중에 이 두 개는 비슷해진다 보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봐보시고 밑에 한번 그거는 스프레드 그거는 한번 별표를 쳐놓고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옵션을 매수한 경우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자, 갑은 현재 주가가 50만 원인 A 주식을 한 달 후에 47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서 5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5만 원이 뭐죠? 5만 원 자체가 옵션 가치입니다. 옵션 가치. 이게 볼 때는 옵션 가치가 얼마요? 5만 원입니다. 옵션 가치가 10번. 이것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옵션 가치가 얼마 된다? 이는 옵션 이제부터 앞으로 선물했고 이제부터는 옵션 답니다. 옵션. 자, 볼 때 옵션 가치가 바로 뭐예요? 이게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준 거. 프리미엄. 이게 지금 현재 5만 원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손실이 발생하면 나중에 요 프리미엄 준 거 요 5만 원만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손실은 뭡니까? 프리미엄을 지불한 요 가치만큼만 손해보고 이익은 나중에 차이가 발생하면 자기가 행사함으로써 이익을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는 게 옵션이라는 게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한 달 후에 뭐요? 한 A 주식을 한 달 후에 47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죠. 자, 그러면 한 달 뒤에 47만 원에 살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행사 가격을 합니다. 권리 행사 가격. 이게 행사 가격이라는 겁니다. 행사 가격은 얼마? 47만 원 됩니다. 7만 원이 됩니다. 7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이는 뭐죠?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는요 콜 옵션이라는 겁니다. 콜 옵션 되겠습니다. 콜 옵션이 됩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행사하더라도 뭡니까? 지금 이제 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자기가 47만 원에 사면은 벌써 뭡니까? 자기는 벌써 얼마입니까? 50만 원만큼 50만 원에 이 주식을 47만 원 사면 이건 지금 현재 뭐야? 3만 원밖에 이익이 생기죠? 3만 원 이익이 생깁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내재 가치랍니다. 내재 가치. 그래서 이때 옵션의 가치는 자,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로 우리가 구분 되는데 자, 내재 가치가 지금 현재 보니까 벌써 지금 현재 자기가 50만 원짜리를 현재 이걸 권리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해도 자, 지금 보니까 지금 3만 원만큼 이익을 보죠. 50만 원짜리를 47만 원 살 수 있는 거니까 3만 원만큼 이익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내재 가치랍니다. 이 내재 가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말 그대로 내재 가치는 자, 이때 이 내재 가치가 이게 플러스 이익이 생길 때 이거는 이거는 내가격 옵션입니다. 내가격 옵션이다 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걸 살 수 있는 게 만약에 47만 원이 아니고 52만 원 따져봐요. 52만 원 같으면 2만 원 손해보죠. 그럼 뭐다? 그는요 우리가 외가격 옵션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내가격 옵션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시간 가치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차이가 시간 가치가 2만 원 됩니다. 이 자체가 시간 가치인데 시간 가치는 언제나 뭡니까? 우리가 양의 값입니다. 양의 값을 가집니다. 양의 값을 가집니다. 보죠. 자, 그러면 이당 행사 가격은 47만 원이고 그 다음 이거는 살 수 있는 권리니까 뭐요? 콜 옵션이고 옵션의 내재 가치는 얼마요? 자, 3만 원.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지금 행사하더라도
하더라도 뭡니까? 3만 원만큼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익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매각이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 시장가치는 2만 원이다. 됐고요. 사망. 갑의 주식에 대한 옵션의 손익분기점 나왔습니다. 손익분기점은 행사 가격에다가 행사 가격에다가 플러스 프리미엄을 더한 게 됩니다. 프리미엄을 더한 게 우리가 손익분기점입니다. 그 지금 행사 가격이 얼마요? 47만 원이고, 그 다음 프리미엄이 5만 원이죠. 5만 원이니까 이것도 지불했잖아, 이 사람이. 자, 프리미엄 지불한 이것도 돈 나간 거니까. 자, 따지면. 그럼 지금 이제 손익분기점 적어도 50만 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50만 원을 넘어서야, 기초가격이 넘어서야 이익입니다. 기초가격 이 자체가, 미래 기초가격 자체가 요 50만 원을 넘어서야 요 사람은 이익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손익분기점은 40만 원이 아니라 52만 원입니다. 현재 상태로 만약에 옵션이 만 개 종료돼 버리면 결국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지금 손익분기점이 지금 현재 52만 원이죠.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끝나버리면 결국 자기는 50만 원짜리 뭡니까? 요 옵션을 자기가 구입하려고 결국 52만 원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결국 2만 원 손해보겠죠? 그래서 2만 원 손실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11번. 자, 풋 옵션의 매수자는 자, 만기에 기초가격이 어떤 범위에 있는 경우 이익인가 물어봤습니다. 한번 봐보죠. 풋은 팔 수 있는 권리죠. 팔 수 있는 권리 됩니다. 풋. 콜은 살 수 있는 것. 여기는 풋 옵션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참고로 풋 옵션. 풋 옵션이니까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지금 현재 풋 옵션이니까 지금 행사 가격이 있습니다. 행사 가격에다가 자기 준 게 뭐죠? 프리미엄 있어요. 프리미엄. 자, 프리미엄 있습니다. 프리미엄 나갔죠? 준 거니까 프리미엄만큼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풋 옵션은 이거는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요 금액이 있으면 자, 이걸 해보면은 지금 현재 요 금액 자체가 뭐예요? 자, 기초 자산 가격이 있습니다. 자, 기초 자산 가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0만 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만 원 같으면은 풋 옵션은 팔 수 있는 거니까 당연하게 요 미래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죠. 이거는 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내려가줘야 됩니까? 올라가줘야 됩니까? 이는 당연하게 지금 현재 이거는 오히려 내려가줘야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가 50만 원만큼을 자기가 50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얼마 돼버리면, 예를 들어 42만 원 돼버리면 이게 기초자산 가격이 40만 원 하더라도 자기는 5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 가격 마이너스 프리미엄 가치가 기초자산 가격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풋 옵션은 이익이 됩니다. 자, 그럼 답은 기초자산 가격보다 행사 가격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더 커야 된다. 그 답은 뭐가 되죠? 자, 답은 4가 되겠네요. 만약에 콜 옵션 어떻게 됩니까? 콜 옵션 같으면. 자, 지금 이제 행사 가격이 있고, 가격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나간 거니까. 있습니다. 어차피 빼면 여기 나중에 부가 플러스 바뀌잖아요. 이게 뺐을 때는. 자, 근데 기초자산 가격이 콜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예를 들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인데 자기는 무조건 일단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콜이니까 살 수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지금 현재 미래 요 기초자산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이 얼마요? 53만 원쯤 되면은 자기는 결국 뭐 한다고요?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살 수 있는 거니까 결국 나중에 사가지고 팔면 4만 원만큼 이익이 생기잖아요. 자, 이게 바로 콜 옵션입니다. 그래서 콜 옵션은 미래 기초 가격이 더 커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서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행사 가격 마이너스 프리미엄보다 기존 가격이 더 커야 됩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이제 풋 옵션을 봤기 때문에 답은 4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12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선물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 옵션에 대한 기분을 했는데 이런 것은 꼭 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좀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